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한국 증시의 공매도 금지는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아팠을 거라 봅니다. 물론 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원유 같은 대체 투자 자산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제 영상 딱 하나 보시고 이제 마음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 막판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달러의 규모를 free up,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Testing and care of the rising number of corona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그 친구 바이러스 cases in the US 이렇게 하죠. 어쨌든 여기저기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Two very big words. 두 개의 바로 큰 단어. 그렇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3월 12일 날 전일 마이너스 9.43% 하락했습니다. 이때 나온 뉴스가 1987년인가 1997년인가 그때 이후로 최악의 낙폭을 보여줬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거의 최고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9.35% 상승 마감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7,8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볼게요. 어제가 이제 이 자리입니다. 어제는 갭 상승한 다음에 하루 종일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급등했죠. 그 상승분의 대부분 어제는 미국 시각으로 3시 반 이때부터 쭉쭉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게 진짜 반등이냐 가짜 반등이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 본격적인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죠. 제가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릴 수 없을 테니까 이 부분은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진 바닥이라 보긴 어렵지만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다. 일단 이 파란색 5일선을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기본입니다. 주식의 기본은 5일선을 뚫어줘야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은 파란 선인 5일선에서 막혔고 다우는 5일선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5일선에서 막혔습니다.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5일선에서 막힌 상황에서 평선 대부분이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단계다. 하지만 추가 낙폭?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횡보하거나 쌍바닥을 찍거나 이런 걸 지켜봐야겠죠. 이제 V자 반등을 하게 되면은 V자 반등 어느 중간에서 적절하게 본인 판단하에 잡아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요즘 이제 그 친구 악재가 되게 이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유럽과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은 이제 아직 확진자 수가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따르면은 이게 3월 말에서 4월 초는 돼야 안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를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상태를 보면은 확진자 수가 안정화돼야만 증시가 이제 안정화되거나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 친구 악재로 아무리 실물 타격이 없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나 애플 실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올지라도 실제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태에서는 얘가 주가가 지금 반등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그때 인터뷰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드라이브 스루 같은 빠른 검진을 채택할 것이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복합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도 조만간 확진자 수 증감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유로 주가 차트인 유로스톡을 보겠습니다. 유로스톡을 보면 되게 차트가 재밌어요. 보면 최근 엄청 빠졌죠? 엄청 빠지다가 어제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반짝 반등이 되게 웃긴 게
어제는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봉 패턴을 보세요. 9.75% 상승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유럽에서 뭔가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 그 친구 악재가 안정화되지 않았다. 경기 위축 우려감이 해소되지 않았다. 아직은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누구에게요 다? 시장 투자자분들에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탈리아 증시가 7.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략 한 17%, 18% 올라갔던 것 같은데 국가 증시 지수 자체가 막 17, 18%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7% 상승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아직은 이거를 그냥 윗꼬리가 없는 완전한 양봉을 마감하기에는 뭔가 시장이 불안하다. 우리는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반등도 아직은 좀 지켜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나스닥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저께 어저께 뭐 공포 이 아래에 산 사람들은 뭐 괜찮겠죠. 혹시나 이게 좀 빠져도 뭐 쌍바닥을 찍거나 그때 뭐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 혹시 더 빠져도 추매를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어제 뭐 종가에 들어가신 분은 이제 약간 도박에 베팅을 한 거죠. 이게 더 올라야만 내가 수익을 보잖아요. 이게 더 빠지는 순간 이제 그만큼 15%이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각자 여유 자금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는 어제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이제 뭐 V자 반등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거 위주로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친구 악재도 중요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 회사채 부도 위험이 커졌다. 이게 좀 큰 것 같거든요. 이 메커니즘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가 바닥 저점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비록 이제 반등은 했지만 고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횡보하는 것을 지켜봐야겠죠. 그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막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서로 협상의 과정을 겪으면서 유가가 점점 횡보하는 것을 지켜보자. 그게 바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난리 나겠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가가 지금 20불 간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30불인데 20불 가게 되면은 아마 다우지수 이런 게 한 차례 더 아래로 쭉 내려갈 거라 봅니다. 그리고 금이랑 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를 먼저 보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한 98까지 올라왔죠. 달러 인덱스가. 엄청난 힘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시를 사야겠다는 이 수요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위험자산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이랑 좀 비슷하죠. 만약 이 증시가 상승하거나 이러한 증시 상승과 미국 경제 회복 이런 기미가 보이면 미국 화폐인 달러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반대 방향에 있는 금은 요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17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었죠. 그랬던 금이 지금은 153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1700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은 연준의 그 두 차례 긴급 이머전시 컷 있잖아요. 두 차례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 덕분에 그렇죠. 덕분에 이제 170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 약발이 떨어지고 연준에서 추가적인 이런 대응이 나오지 않자 점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이틀 연속 급등했죠. 반대로 금은 이틀 연속 급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달러와 금은 정말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올해 초만 해도 달러와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둘 다 동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증시가 한 9% 상승했잖아요.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에는 모든 자금이 주식으로 몰리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 가격도 하락했겠죠. 한번 볼까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드디어 1% 위로 올라왔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채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채권을 팔아서 주식으로 이동을 했겠죠.
실은 이제 채권 매도 움직임은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감히 채권 같은 경우는 흐름을 잠깐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동안 과도하게 채권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라 보고 다시 채권 금리는 떨어지겠죠. 즉 채권 가격은 조만간 강세로 돌아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미국 연준 회의가 있잖아요. 연준 회의에서 아마 양적 완화 이런 걸 또 발표하게 되면은 채권 금리는 다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게 미국 연준에서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채권을 사게 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할까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의 금리는 반대로 떨어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양적 완화랑 이제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아마도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최대의 돈풀기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채권 금리는 유럽의 채권 금리처럼 제로로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점점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월봉 차트에서 채권 금리가 좀 역사적 저가로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죠. 우리 뭐 2014년도, 2012년도, 11년도 이때만 해도 뭐 채권 금리가 3%대, 2%대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들고 있으면 1년에 이자를 2%, 3%는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채권을 들고 있으면 1년에 1%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왜 사요? 왜 살까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금리를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독일 채권 볼까요? 독일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마이너스 0.74%예요. 그럼 여러분은 독일 채권을 살 건가요? 미국 채권을 살 건가요? 독일 채권을 주면 오히려 돈을 내야 돼요. 마이너스 0.74%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튼튼한가요? 미국이 튼튼히 발음이 안 되네. 그런데 독일이 튼튼한가요? 미국이 튼튼한가요? 미국이 튼튼하죠. 튼튼한 나라가 금리도 1%나 더 많이 준다. 1.74%나 더 많이 주는 거죠. 미국 금리 자체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채권 투자 수요는 아직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채권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자꾸 뭐 금이든 달러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본인이 투자하는 방향 그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